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대중 잠언집 배움, 역근이 최성, 출판사 다산. 책 가격은 9,800원이고요. 이 책에 수록된 잠언들은 지금까지 출간된 김대중의 저서 중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드러내주는 구절들로 발췌한 것입니다. 발췌한 글의 제목과 페이지는 책 뒷부분 본문 출처란에 표기되어 있고요. 역근이의 글. 그에게 배움은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다. 메모를 한다는 것, 종이 위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쏟아내고 구상을 펼치고 이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행동을 일생 동안 반복한다면 그럴 때 그것은 이미 사소한 메모의 수준을 넘어선다. 생의 소중한 순간들과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 고민들을 메모에 담아 시간이 흐른 뒤에 읽어보라. 그것은 이미 한 인간의 삶을 갈무리하는 소중한 자산이 된다. 또한 그것은 아직 생을 다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더없이 옹골찬 조언이 될 수 있다. 나 역시 곁에 두고 종종 들여다보는 소중한 메모가 있다. 물론 내가 쓴 메모는 아니다. 하지만 그 메모들은 글쓴이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 보면 볼수록 당신의 삶은 이토록 치열했구나. 매 순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사유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나갔겠구나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살면서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무슨 일에 매진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갈고 닦을 것인가. 그 메모에는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2개의 김대중 친필 메모. 그것이 바로 내게 그런 의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 철학과 통일 구상을 담은 3단 통일론의 기초구상 메모가 그 첫 번째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적은 메모가 그 2번째다. 이제는 과거의 사유가 돼버린 지극히 개인적인 메모들이 내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김대중이라는 한 인간의 솔직 담백한 면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삶의 질곡을 온몸으로 견디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여정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메모하고 수정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아릿한 감동을 준다.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메모를 멈추지 않았다. 자신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분노와 슬픔을 이기고 평정을 되찾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글을 쓰기를 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인생 철학과 신앙심의 깊이를 더욱 견고히 다져갔다. 김대중의 옥중서신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는 바로 그 치열한 글쓰기의 산 증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메모는 단순한 일정 정리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메모이며 지난 날을 정리하는 의미보다 앞에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필수품이다. 옥중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닥뜨렸던 극한적 상황에서부터 대통령 당선,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순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의 습관, 메모를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고 실천하는 모습이야말로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일 것이다. 여행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좌절감이 엄습해 올 때, 고민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그는 어김없이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세계 유명 지역 관광이나 요란한 기념 촬영에서는 손사래를 젓는다. 그 대신 가능한 한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는다.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느린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에 사두었던 책을 읽고 인생을 다시 설계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일상을 메모한다. 바닷가를 거니면서 꽃을 보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그마한 수첩에 혹은 큼직막한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생각과 감정을 적어 나간다. 그는 그것을 자신과의 대화이자 삶의 기록이며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겼다. 그는 외부로 새어나갈 에너지를 단단히 붙잡아 내면을 응시하는 데 사용했었고, 그 과정에서 삶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 수시로 인생의 노트를 꺼내서 지우고 교정하고 보완해 나갔다. 그는 성공을 묻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부모에게, 아내에게, 거리에 이름 모를 꽃들에게 삶을 물었고 사유할 대상을 찾아냈고 결국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다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다. 결단하기까지는 숙고를 거듭하고 한번 결단을 내린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없이 실행하는 추진력이 바로 김대중 철학의 힘이요 변함없는 영향력이 근원인 셈이다. 그에게 있어 일생이란 배움의 한 과정이며 그 배움은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도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인간사와 세상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절제된 표현으로 때로는 100년 앞의 비전을 때로는 눈앞의 현실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삶의 지혜를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 때문에 한때 그를 거부했던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도 충분했다. 이 책은 그의 메모들 중 가장 진실한 울림을 지닌 메모들만 선별해서 수록했다. 아태평화 재단과 청와대에서 10년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혼자만 가슴에 새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제 그것을 김대중 잠언록의 형태로 엮어 그와 독자들 간의 진실한 대화마당을 주선하려는 것이다. 이 잠언들은 새롭게 배움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후 혹독한 시련에 마음을 다친 사회인에게 진정한 배움의 길, 행복과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잔잔히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경험의 글들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진실한 조언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을 덮는 순간에는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껏 놓치고 있던 혹은 놓쳐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 가슴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길 바란다. 더불어 여기에 담긴 잠언들 중 일부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가정의 행복이, 인생의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분에 넘친 격려를 보내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분단시대 군부권 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땅 민주주의와 평화, 김대중 사상의 실천을 위해 먼저 가신 저 세상의 영령들에게 이 책을 바치며 이 책이 출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투혼을 발휘해준 다산북스의 김선식 사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5월 가정의 달에 채성이 씀. 네, 이 책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메모해 주셨던 내용들을
최성이라는 분께서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내셨네요. 첫 번째 단락으로는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나의 길을 걷는다는 것, 세 번째, 하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 네 번째, 더불어 산다는 것. 네,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다는 것,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적합한 생각. 우리는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성공하는 법. 모든 사람이 인생의 사업에서 성공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성공자가 될 수는 있다. 그것은 무엇이 되느냐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목표를 두는 삶의 길을 택할 때 가능해진다. 중요한 일과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일. 우리는 중요한 일과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후일에 되돌아보면 하찮은 일에 중요하다고 매달려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했던가. 꾸준히 한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너희 각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면 10년은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그 길을 가라. 나의 경험으로는 10년만 자기 가는 길에 진심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터가 잡힌다.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할 한 가지.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본인이 의식 혹은 무의식 간에 진리와 정의의 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이런 내적 갈망은 계기와 때를 만나서 하나의 꺾을 수 없는 민심으로 폭발해 악의 지배를 좌절시키고 만다. 역사 안에서 많은 창조적 선구자들을 고독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투쟁을 계속했다. 그는 당내의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민심이란 변덕스럽고 속이기 쉽고 이기적이며 겁이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은 결코 그들의 안에서 울려나오는 진리와 정의에 갈망하는 소리를 오랫동안 외면하지 못하는 것도 잘 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봄. If winter come, can spring be far behind? 이 말은 망고의 진리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의 봄은 정확히 시간을 지켜오지만 인생의 봄의 리듬은 아주 불규칙하다는 점이다. 빠를 때도 있고 아주 영원히 안 올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늦은 봄을 참지 못해 기다림을 포기했다. 그러나 봄은 왔고 그것은 기적처럼 갑자기 왔다. 행복의 발견. 비록 고난 속에 살더라도 자기 양심에 충실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치를 세상이 알아줄 때는 그는 더욱 행복하다. 모든 지식의 시작. 학문이나 지식을 습득할 때는 권위를 맹종해서는 안 된다. 존경은 해도 비판의 눈을 견지해야 한다. 모든 지식은 내 자신의 비판의 그물에서 여과시켜 받아들여야 한다. 설사 그것이 미숙하고 과오를 범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로서 사는 유일한 지적 생활의 길이다. 인생의 아름다운 비밀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있다. 지금껏 놓치고 있던 혹은 놓쳐서는 안 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나 잘 살아야 한다. 나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싶다. 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내 자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괴테는 말했다. 이것이 지혜의 마지막 섭리이니 매일 새로이 정복하는 자, 오직 그만이 생명과 자유를 얻는다. 우리는 매일 새로이 나고 매일 새로이 정해진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정복의 상대는 자신이다. 안주하려는 자신, 도피하려는 자신, 교만해지려는 자신, 하나의 성취에 도취하려는 자신과 싸워 이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단순하다 해도 배려와 마음 씀씀이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꽃을 가꾸고 새를 돌보고 강아지를 돌보고 그런 한 일들이 그렇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몰라도 꾸준히 지속하려면 진정 그 일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행위가 생명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읽어드린 책 김대중의 잠언집 배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삶에 있어서 그 주체는 나 자신이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정진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 몸처럼 소중한 당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는 일신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성질과 절제의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다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정상에 이르지 못하곤 한다. 부부는 가까운 관계인 만큼 더욱 참되고 엄격해야 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대화. 나는 감옥에서 며느리에게 아내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거기에 나는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이혼을 각오하고 막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도리이다. 라고 적었다. 그 점은 남편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아무리 달콤하게 말하더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거기에 덧붙이기를 남편이든 아내든 안팎에서 일어난 일을 서로 알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흔히 아내들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또 바깥 일을 시시콜콜 아내에게 털어놓으면 마치 공처가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현명하지 않다. 남편은 집안일을 모르고 아내는 밖에서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서로가 상대의 생각과 일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